아이들 스마트폰 끼고 사는 거 보면서 이 속상한 부모님들 아마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뺏어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말이죠. 오늘 시사교육청에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좀 특이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은 비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턴테이블과 조명뿐, 서재라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가구조차 없는 조용한 방입니다. 이 사람은 명상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아이폰을 내놓아 세상을 모바일 전쟁으로 이끌고 간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로부터 12년, 모바일 기기의 화려한 기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낚아챘습니다.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알림 통보에 일상은 한층 더 숨가빠졌고 몰입은 한계를 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해 1월 애플사의 주요 주주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라는 공개 서한을 애플 이사회에 보냈습니다. 미국의 10대가 하루 3시간 이상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살 위험이 35%, 5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71% 높아집니다. 경기도의 이 중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중대한 시도를 기획했습니다. 3개월 동안 잘 있거라. 이 7명의 학생들은 분신과도 같은 스마트폰과 3개월간의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이거 하게 된 거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저는 핸드폰만 놓을 수 있다면 공부를 못해도 상관이 없다. 디지털 시대의 필수 도구로 여겨지는 스마트폰이 일상에서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학교는 학생 수가 모두 200명을 겨우 넘깁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의 손에 어김없이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대부분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풍경. 학생들의 등굣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더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얘들아 폰네. 이 학교에서는 조회 시간에 휴대폰을 제출하고 하교할 때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이 늘면서 2016년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모여 생활 협약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평일에 한 5-6시간 하고 주말에 한 10시간 정도 해요. 학교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 쓰고 싶어요? 네. 줄여보려고 혹시 노력해 본 적 있어요? 실패했어요. 왜요?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지난해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휴대폰 제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다시 모여 몇 차례 토론을 열었고 의견 대립 끝에 일단 기존 협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집에서는 스마트폰을 얼마나 쓰고 있을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다는 성원이. 방학이 시작되고 사용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야, 장성. 뭐해? 집어넣으세요. 숙제 먼저 하고. 빨리 하셔요. 주로 하는 건 게임, SNS, 유튜브, 그리고 친구들과의 메신저. 수시로 오는 알림을 확인하느라 숙제하는 짧은 시간도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다가 시간이 밀려서 할 일을 못한다던지. 어떤 걸 못해요? 학습지 같은 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뭐 따로 계속 아이만 주시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또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내려놨다가 저 뭐 다른 거 하다가 보면 또 어느새 들고 있고 또 어느새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작진은 거실과 성원이의 방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성원이의 하루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는 성원이. 아빠와 마주 앉아 있지만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자 숟가락이 흘러가는 음식이 거실에 나와 줄곧 스마트폰만 바라보더니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도 이어폰을 낀 채로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치러야 하는 스마트폰과의 전쟁. 처음에는 식사 시간에는 핸드폰 안 하는 걸 이제 규칙으로 삼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정신 차리고 보면은 스마트폰 보고 있고 또 그만한다 그러면 덮어놓고 있다가 또 어느새 보면은 또 보고 있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게임 친구인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 특별 출연한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네 동생 싫어요? 나 진짜 행복해. 이 집 아니야, 이 집 안에. 술탄 없어? 있어. 그냥 놔두고 있는 거야. 오랜만에 직접 보게 됐지만 서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게임하는 아이들. 방에서 꼼짝 않고 스마트폰에 몰두한 지 1시간이 넘어서야 학생들은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죽을 때가 됐나 봐. 앞에 이거 하라고 장대. 오빠도 이거 해?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진 이유는 친구가 와도 조금 잠깐 그러니까 쉬는 타임이 뭘 잠깐 다른 걸 하는 거고 주 시간은 핸드폰을 서로 하면서 뭐 이어폰 끼고 게임상에서 대화를 하고
아니면 각자 뭘 한다든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 왜 애들이 저렇게 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조금은 익숙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지원아, 김지원, 일어나. 4시야. 어? 이제 일어나. 지원아. 아니, 일어나야 돼. 일어나, 빨리. 몇 시에 잤어? 11시라니까. 4시.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지원이는 밤낮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아침 9시쯤 잠이 들어 해질 무렵에 일어납니다. 이날은 다른 날에 비해 비교적 이른 기상입니다. 아침까지 지원이를 붙들어 놓은 건 스마트폰. 초등학교 3학년,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다는 지원이는 겨울방학 기간 하루 사용 시간이 평균 10시간에 이릅니다. 얼마나 쓰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시기에? 요즘은 거의 왜냐면 잘 때도 음악을 듣고 자니까 점점 좀 완전히 일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깨어있을 땐 거의 손에 놓지 않고. 지원이 역시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하루를 함께 살펴보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우리 아까 주민에 개 신고했는데 개 시대도 차감됐어.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지원. 30분 정도 인터넷을 둘러보고 난 뒤 누나와 함께 게임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 게 좋아? 응? 어디로 가서? 아니 엄마 게임 속에서 하는 얘기야. 엄마가 반응하지 마. 맞아 엄마 이거 불편해. 나 엄마한테 하는 말 같잖아. 그 엄마 저리 가 여기 가 있어. 스마트폰을 잡고 있으면 엄마와의 대화는 끊어집니다. 특히 게임에 몰두할 때는 더 심해지고 엄마의 말에 짜증도 곧잘 내게 됩니다. 이게 제일 재밌는 게임이야? 응? 아 정말. 오늘은 몇 시에 잘 거야? 아 내가 어떻게 알아? 지원이 어머니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크게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마찰은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걱정이긴 한데 제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재하는 과정에서 더 싸우게 되고 더 날카로워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냥 하면서 제재를 심하게 하진 않는. 방학에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더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불러서 나가서 놀 수도 있잖아요. 난 귀찮아가지고 나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잘 안 나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7년 기준 각각 37%와 74%, 중학생은 92%, 고등학생은 93%에 이릅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중학생의 경우 게임, 카카오톡 등 인스턴트 메신저, 웹툰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KBS 시사기획창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온 경기도의 이 중학교와 함께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계획했습니다. 3개월간 절제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참가할 학생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할 학생들이 있을까 우려했지만 예상을 깨고 1차로 16명이 신청, 이후 진행 과정에서 9명이 포기했고 최종 7명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핸드폰 사용 시간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돼가지고 신청하게 됐고, 스마트폰 평소 사용으로 부모님하고 갈등이 조금 잦아져서 친구랑 같이 신청하게 됐고, 주로 게임하는 유튜브 많이 보고 평소에 계속 스마트폰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한번 줄여보려고 이 도전에 참여했고요. 주로 하는 앱은 유튜브인데 유튜브에서 게임 영상이나 요리 영상을 주로 봅니다. 제가 스마트폰 사용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신청한 계기는 저가 너무 중독 같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스마트폰 절제가 뇌에 미치는 파급 효과, 특히 전두엽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중학생들에게 미치는 작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에는 연세대의대 정신과학교실 김은주 교수팀이 함께했습니다. 실험에 도전한 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뇌 영상 촬영을 통해 인지 기능의 변화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먼저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상담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좀 학교가 초등학교보다 좀 늦게 끝나니까. 학생들의 뇌 이미지 촬영은 근적외선으로 뇌 혈액 속 산소 포화도 변화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전두엽의 활성화를 파악할 수 있는 널싯이라는 영상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장치를 착용하고 몇 가지 다양한 난이도의 과제를 30분간 수행하게 됩니다. 네, 피험자는 화면에 녹색의 상자가 나타났을 때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동안에 피험자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순간적인 반응에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 조절 능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기억을 거꾸로 되뇌이는 것 자체가 뇌에 어느 정도의 로드를 걸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간 기억 능력 검사를 정방향,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나누어서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지 과제를 수행하면 뇌를 쓰는 정도에 따라 영상의 색이 변하게 됩니다. 두뇌를 많이 쓸수록 처음 하얀색에서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과제의 종류나 어려운 정도에 따라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차이를 분석해 인지 기능의 변화를 살펴보게 됩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사고와 판단, 행동과 감정 조절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람이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도 모두 전두엽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두엽은 남자의 경우
평균 25세에 완성되는데 사춘기에는 뇌의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할 만큼 신경 연결이 활발해집니다. 그동안 행해졌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 연구들을 보면 과잉 사용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뇌 변화나 아니면 심리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본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오히려 방향을 거꾸로 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학생들이 그 사용 시간을 일정 시간 줄임으로써 뇌나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들, 가족관계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이 선행 연구와 다른 점입니다. 뇌 영상은 스마트폰 절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결과 분석을 위해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는 대조군 역시 같은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안 쓰기 프로젝트에 도전하기로 최종 결심한 7명의 학생들과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는 시간. 스마트폰 3개월간 사용하지 않기 도전, 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환영하고 또 지지하는 모임입니다. 사실 이거 친구랑 같이 신청한 건데 신청하고 되게 많이 후회했고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할 때는 좀 걱정하긴 했는데 이왕 하게 된 거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해볼 생각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인해 아이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던 부모들은 이 도전이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나서서 3개월간 스마트폰을 안 쓰겠다고 선언했다는데 놀라워합니다. 서원이가 일단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안 쓰기 이거에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주어서 참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혀 신청할 거라고 전혀 제가 생각지 못했는데 신청을 해준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저는 핸드폰만 놓을 수 있다면 공부를 못해도 상관이 없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봤듯이 스마트폰이 없는 또 다른 세상에 아이들이 좋은 시간을 이제 갖고 호기심과 그쪽으로 이제 많은 자극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리해서 기록하시고 스마트폰을 쓰지 않으면 학생들은 갑자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성원이랑 저랑 영어 단어 외우기 하루 10개씩 했었는데 잠깐 하다가 멈췄어요. 근데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는 하루에 1시간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핸드폰 제외하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밤 9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자, 격려의 박수 지금 PC나 TV 등 다른 미디어는 평일 1시간, 주말 2시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3개월 동안 스마트폰을 보관할 상자가 전달됐습니다. 너무나 친근했던 친구지만 이별 잠시 요거 잘 집에 갖고 가고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던 폰을 여기다가 좀 누워주시죠. 네, 요거는 예쁘지? 형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 네, 요거 잘 쓰고 화이팅! 화이팅! 눈이 더한 거. 학생들은 이제부터
스마트폰 대신 전화와 문자만 가능한 폴더폰만 쓰게 됩니다. 많이 쓰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최근에 여기다 한번 담는 연습해 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놓고 울리면 와서 담는 거. 부모의 스마트폰을 보관할 상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밖에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것으로 학생들의 도전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진짜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청소년 가운데 29.3%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전국 18개 스마트 쉼 센터에는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이 걱정되는 부모들이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이곳에 찾아온 한 여학생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5학년 때까지만 해도 친구 관계가 이제 원만했는데 5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되면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했고 또 기존 친구들끼리 무리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현실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본인이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 몇 명의 친구만으로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많은 패친을 만들게 되고 처음에는 뭐 100명, 200명 이랬는데 이제는 1000명 막 이렇게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되게 만족감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대리 만족을 하게 돼요. 엄마는 딸이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를 오프라인에서 보려고 하자 불안해하며 말렸고 학생은 그런 엄마에게 크게 대들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화가 나셔서 스마트폰을 이제 던져버리셨고 이 친구는 답장도 빨리 못 해주니까 너무 조급하고 화가 나는데 내 핸드폰을 망가뜨린 엄마에 대해서 분노감이 너무너무 심해지게 돼서 집을 나가겠다라는 이제 말을 하면서 갈등이 심화가 됐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선별 도구를 만들고 성균관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팀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학생들이 중독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도구를 사회복지사, 교육학자 등의 공동작업으로 개발했습니다. 전홍진 교수팀은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폰 과다 사용 등으로 심리 상담을 했던 청소년 15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친구들 보면은 주로 이러한 것들을 과다하게 이렇게 조작을 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안 하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이러한 것들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을 새면서 계속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좀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한가운데 위치한 사라토가 고등학교는 지난 2014년 미국 전체 학교 가운데 152위를 기록해 공립학교 가운데는 최상위 수준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임병진 선생님은 수학경시대회 팀을 이끌어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교실 한쪽에는 학생들이 수업 시작 전 스마트폰을 꽂을 수 있는 포켓이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의 수학 수업은 학생 수준별로 나누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마다 이동하는데 학생들은 매번 교실에 비치된 포켓에 스마트폰을 넣습니다. 미국 중고등학교에서는 잦은 학교 총기 사건으로 부모와의 긴급 연락을 위해 학교에서의 휴대폰 소지 자체는 허용합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만큼은 엄격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적발되는 경우에 교칙으로 대응합니다. 방해받으실 때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냥 뺏어가지고 그냥 부교한테 넘겼어요. 부교장이 알아서 이제 조치했죠. 디텐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따로 친구들하고 점심 못 먹게 하고.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는 가정으로도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병진 씨와 아내 정현진 씨 집에는 올가을 SAT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큰딸과 고1,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의 경우 게임을 하거나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있기는 하지만 가지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초등학생 막내 아들은 아예 휴대폰이 없습니다. 임병진 씨 집에서는 스마트폰은 거실에서만 사용하고 방에는 갖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희 딸 침실인데 저희는 침실에는 셀폰이나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전혀 못 놔두게 돼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책 읽거나 그냥 잠만 잘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고2 큰딸의 생활시간표에는 취침 시간이 밤 10시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침실에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취침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충분히 잠을 자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학업 성적도 올라갈 수 있고 또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통제를 하는 편입니다. 두 아들들의 방에는 아예 책상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거실에 모여 공부하기 때문에 침실은 잠을 위한 공간으로만 쓰입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도 8시간 수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작은 아들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부모님 방으로 가져갑니다. 아이들은 모바일 기기뿐 아니라 모든 컴퓨터를 자기 전에 부모님 방에 보관합니다.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공립학교에서 스마트폰 소지를 금지한 비율은 66%에 이릅니다. 또한 89%의 학교에서 소셜미디어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생전 한 인터뷰에서 자녀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써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빌 게이츠는 아이들이 13세가 되고 나서야 휴대폰을 사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이런 경향은 첨단 기술의 메카 실리콘밸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과거에는 기술에 대한 접근과 관련됐지만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이제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새로운 디지털 격차다. 스마트폰 절제에 들어간 지 28일째. 7명의 학생들과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앞으로 맞이할 변화가 어떨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하철 탈 때 너무 심심했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구나. 네. 이제 팁 있습니다. 연락할 일이 갑자기 생겨난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난감하기도 하고 견디기 힘들기도 했지만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대신할 다른 활동들을 스스로 하나둘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된 거 같고 저는 일단 책을 원래 안 읽었는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잠을 더 일찍 자는 것 같아요. 학생과 부모 모두 입을 모아 얘기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눈을 마주보고 나누는 대화를 손꼽았습니다. 엄마랑 얘기 엄청 많이 해요. 네. 저기 대화가 많이 들어가네요. 주말에 네 게임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래요. 변화는 나린이한테 접근이 좀 용이해졌다. 예전에는 뭘 접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뭐 게임을 먼저 하자, 나가자, 뭐 해줄까. 스마트폰이 사라진 뒤 성원이의 일상도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해가 되며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언젠가부터 중단된 영어 단어 외우기. 무엇의 연대를 추정하다. 그런 게 있었어? 스마트폰 3개월 절제하기 프로젝트와 함께 다시 시작했습니다. 숙제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쳐다보던 성원이는 이제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스마트폰 사용도 함께 줄자 가족의 야외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수시로 집 근처 뒷산을 오릅니다.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늘면서 자연스레 대화가 찾아왔습니다. 핸드폰이 있었으면 우리가 배드민턴을 그렇게 길게 했겠니? 했지. 아니야,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번 캠핑 때 배드민턴 제일 많이 쳤어. 그래. 오래 치고. 이전과 변함없는 하루 24시간이지만 스마트폰이 사라지면서 덤으로 얻은 듯한 전에 없던 시간들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좋아요 버튼은 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가능하게 한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좋아요 버튼을 개발한 저스틴 로젠스틴은 2017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좋아요 버튼을 가짜 즐거움의 맑은 종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나와 트리스탄 해리스 등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에서 일한 기술진, 디자이너 등과 함께 인도적 기술센터를 설립했습니다. When I post things on social media, there's definitely a period where I'm checking who saw it. How many views you get and what people are liking on my stories and what I should keep posting. I will watch videos for like an hour and a half without even having a plan to do that. There's just so much content that's just addicting. 구글에서 한때 윤리 담당자로 일했던 인도적 기술센터의 트리스탄 해리스는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플랫폼 등의 기술과 디자인이 집중력 등 사람의 정신을 퇴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We spend now about a fourth of our lives on the screen in these artificial social systems. And it's
not just on the screen, it's also off the screen because it shapes the way that we now think about our relationships. It's colonized how we see our relationships. 인도적 기술센터가 소셜미디어 중독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기 위해 손을 잡은 곳은 미디어 감시 활동을 벌이는 비영리 단체 커먼센스 미디어. 커먼센스 미디어는 거대 미디어 기업이 인간의 심리적인 취약점을 이용해 유혹적인 방법으로 사용자를 계속 붙들어 놓는다고 주장합니다. Another example is how your notifications come in at random. A lot of psychologists believe that the randomization of the notifications is mirrors the feeling of gambling. Children are in a phase of their lives where they're much more interested in their peers than their parents. So getting likes and getting a lot of views on Facebook or another platform just feeds into that feeling of, oh, my friends like me and I've done something good. Design techniques that companies use. A really common example is autoplay, which on most platforms you can turn off, but it's usually on by default. That keeps you engaged in the platform for longer and longer periods. 당초 3개월을 목표로 했던 스마트폰 절제 기간 가운데 71일째의 실험을 마무리하고 전두엽 이미지를 3번째로 촬영했습니다. 뇌 영상을 찍고 난 학생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폴더폰 쓴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손이 조금씩 떨렸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모여있을 때 친구들은 모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못하니까 되게 심심했어요. 학생들이 털어놓은 다양한 고충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도 나왔습니다. 폴더폰 사용에 대한 창피함. 사춘기 학생들에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힘든 문제였습니다. 이 모양이라서 좀 꺼내기가 너무 부끄러웠어. 그 모양이 왜 부끄러워? 핑크라? 핑크라 그런 게 아니라 모양이 아무도 안 쓰는데 저만 써요. 모자 쓰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보세요 이러고 받으면 이제 안 보이니까. 모자 풍류를 쓰고? 네. 와, 여러분 고난의 길을 겪었군요. 하지만 고난의 길을 걷는 와중에도 학생들은 스마트폰 없는 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도 느꼈습니다. 의미 있었던 거는 약간 게임을 약간 절제하기가 조금 더 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심장 옆에 붙어 있는 스마트폰 장기처럼 되어 있다는 걸 새삼 느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나는 옛날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지 몰랐는데 잘 견뎌줘서 고맙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에서 오셨죠?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달라진 일상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 이번엔 학부모들의 솔직한 마음을 들어봤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다 꺼지고 불이 딱 꺼지는 순간 우리 집이 이렇게 조용하고 고요했던 곳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이 저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밤이었거든요. 첫날 밤이. 첫날 밤이라니까. 하루에 뭐 1시간 정도만 안 해도 3개월이 모여가고 엄청난 많은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주니까 자기도 다음에도 좀 쓰지 말아볼까 이런 이제 결심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깨달은 게 많은데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아이한테 이건 못할 짓이다.
네.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은 저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그걸 차라리 보완을 하자. 내일 선생님한테 가서 교장 선생님 얘기하라. 선생님한테 못한다고 네가 얘기해. 뭐 그래. 뭐 저희는 한 2-3번 싸웠어요. 응. 지금 전화해. 뭐 그러고요. 진짜 그러면서 진짜 같이 질풍노도를 보냈어요. 똑같이. 일곱 명 학생의 실험 전후 전두엽 기능 변화를 대표 이미지로 만들어봤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한 7명의 학생들과 계속 사용했던 대조군 학생 전두엽 이미지는 확연한 색깔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쪽은 전두엽 영역인데요. 전두엽이 노란색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70일 동안 전두엽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 군은 그런 효과를 보이지 않았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 조절 및 억제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에서 스마트폰 절제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전두엽 기능이 매우 많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과제가 달라지며 난이도가 높아지자 이번에는 스마트폰 실험군에서 푸른색이 나타났고 대조군에서는 노란색이 나타났습니다. 좀 더 난이도를 높인 작업 기억 과제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스마트폰 절제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뇌를 조금 덜 쓰고도 과제를 똑같이 잘 수행합니다. 이는 뇌의 정보 처리 효율성이 스마트폰 절제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보다 더 증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71일간의 스마트폰 중단이 학생들의 전두엽 기능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습니다. 사춘기에는 전두엽 발달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주의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집중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제력, 조절력, 그 다음 작업 기억 능력 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력, 기억력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요. 더군다나 자기 조절 능력까지 좋아지면 학업 능력은 물론 향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70여일간의 긴 여정을 마친 학생들.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두엽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발달은 사실은 이제 책 읽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손 조작하고 이런 거 통해서 발달을 하는데 태국 유튜브 그냥 이러고 들여다보고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뇌 발달에 불균형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적절히 사용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뇌가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처음엔 짜증도 늘고 중도 포기를 고민하기도 하고 다양한 고충으로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학생들은 무사히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2달 동안 한 거 결과 보니까 되게 많이 뿌듯하긴 해서 나중에 이렇게 안 써볼까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 실험을 한 번 더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2달 동안 해서 얻은 뇌를 좀 다시 버리기도 좀 그렇고 해서 지금 좀 복잡해요. 엄청 좋은 경험이었는데 또 하라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집 가면 핸드폰 뺏길까 봐 무서워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경험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지만 딸에게 참 많이 배웠던 계속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시 스마트폰을 쓰게 됐지만 70일 넘게 참았던 경험을 통해 일상에 대한 통제력을 찾게 됐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책을 쓴 닐 ERC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를 14세부터로 제한해야 하고 그 이전에는
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The first technique is to plan your day, to make time for traction. And so the way we do that is we plan time for it. We literally make time on our calendar when we allow ourselves to use these products and services. If the second step is to hack back external triggers. You know, there are all these pings and dings and rings, all of these things that prompt us to potentially get distracted, and yet 2/3 of people with a smartphone never change their notification settings. So this is very, very important,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children. Children should not sleep with screens in their room. I don't think kids should have access to social media before age 13, 14. 70일이 넘는 실험은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게 됐습니다. 중독성이 강한 디지털 서비스가 계속 나올수록 정신적 항체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스한 온기와 그리웠던 햇살 책상 위로 스쳐 지나던 아련했던 꿈과 빛나던 시간이 넘어서 조금 먼 곳으로 잠깐 눈 감고서 걸어가 볼래. 햇살 등지고 바라보던 그림자마저 환했던 시간들 잡은 손 안에 움켜쥐